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는요, 작심 발언으로 화제가 된 선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강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안 선수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요? 선수 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을 제기한 건가 아닌가. 예. 물론 지금은 말을 아꼈지만 금메달을 따자마자 한 발언들을 좀 종합하면 첫 번째는 부상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협회가 선수 개개인에 맞춤해서 그 부상을 계속 관리해 줬느냐에 대한 문제, 또 세계대회 출전과 관련된 지금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만 하더라도 1년 내내 세계대회가 계속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랭킹과 관련된 그런 그 자기가 관리를 하는 랭킹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기회조차 배드민턴 협회가 공정하지 못하게 자신들의 협회의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특정 선수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또 스폰서십에 대한 어떤 이견도 있었습니다. 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스폰서십의 어떤 운동 기구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어떤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회가 특정하게 무엇을 엄청나게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선수들을 관리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이건 지금 좀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각 종목의 어떤 협회가 아직도 못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새로운 MZ 세대들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불공정하거나 혹은 전 근대적인 어떤 관리 방식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게 잘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이견들이 사실 쌓이고 쌓여서 7년 동안이나 쌓여서 폭발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안세영 선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까지 나서서 이 안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입장도 들어보시죠. 우리 안세영 선수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했는데 그 표현 방법이 좀 서투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세영 선수한테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대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Y사 제품만 신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우리 이용대 선수나 많은 그 국제적인 선수들을 기량을 있는 선수를 배출을 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일단 말을 아끼겠다고 하는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서툴렀다면서 반박에 나선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반박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안세영 선수하고 체육계 관계자들 간의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단계겠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것은 안세영 선수가 현재 시점에 말을 아끼는 것이 꼭 할 말이 없다거나 했던 말에 자신이 없다, 이 의미가 아니라 현재 본인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축하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체육계 관계자들도 여기에 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지금 현재 반박이라든지 해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선수의 보다 정확한 입장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겠다. 혹은 좀 말을 아끼겠다라고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도 나서는 게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 이제 안세영 선수가 말이 서툴러서 좀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선의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거나 거짓말이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조금 오해를 발생한 것이 좀 서툴러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사실 이것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회생활에 서투르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발언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 선수가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 끝날 때까지는 좀 상호 간에 말들을 아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체육회 입장까지 살펴봤는데 배드민턴 협회도 입장을 냈었죠. 앞서서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의 해명 자료를 내놨었는데 허 변호사님, 근데 이 발언이 또 역풍을 맞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역풍을 맞고 있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나 김연아 선수급의 대우를 원했던 것이라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누리꾼이 상당히 궁분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28년 만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을 가져다 준 선수가 손흥민, 김연아 선수와 뭐가 다른 것이냐, 선수에게 급이 있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대한체육회 해명도 그렇고 배드민턴 협회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안세영 선수와 대척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다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레이너와의 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해당 트레이너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안세영 선수도 동의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안세영 선수 입장이 나오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가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안세영 선수가 이 올해 초에 요청했다고 알려진 부분들인데 기존 후원사 신발 대신 다른 신발을 신겠다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드민턴 협회의 후원 계약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선수 입장에서는 신발이나 라켓 같은 것들은 경기력에 직결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타 플레이어가 됐을 때 다른 용품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코치진이나 트레이너를 구성해서 팀을 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연봉 외에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협회 입장에서 보면 또 이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용품 후원 계약으로 정말 거의 수입의 60-70%를 충당을 하고 이걸 통해서 협회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전에 이용대 선수랑도 한번 갈등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 정도는 다른 브랜드 거를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쟁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다고 했던 부분은 사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갈 때는 대한체육회 여비 규정에 따라서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수 6명 가고 임원 8명 가는데 선수들은 경기를 하러 가는데 그 선수들은 이코노미를 타고 임원들은 8명 모두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것은 사실상 규정대로 했다는 변명으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원들끼리 간다고 하면 임원들도 업무를 보러 가는 거니까 비즈니스석을 탄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부분은 있을지언정 선수와 같이 갈 때는 규정을 고쳐서라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좌석을 우선적으로 타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와 또 체육회의 입장이 맞붙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파리올림픽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